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선생님, 형제, 자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형, 그 다음은 선생님, 그 다음은 선생님 누나입니다. 누나는 키가 적당하고 얼굴형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 콧대는 낮습니다. 형은 키가 아주 크고요. 얼굴형은 작고 쌍꺼풀이 없고 콧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은 키가 적당하고 얼굴형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쌍꺼풀이 없고 콧대도 낮은 편이죠. 이렇게 선생님과 형, 누나는 똑같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곧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 내에 존재하는 개체들 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다른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5페이지입니다.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감수 1분열에서는요, 상동염색체가 접합하죠. 이 시기는 전기원이겠죠. 그리고 세포 중앙에 배열하였다가 이 시기는 중기원이겠죠. 그리고 분리된다. 이 시기는 후기원이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이 시기는 말기원이겠죠. 이때 접합한 상동염색체는요, 중기 때 세포 중앙에 무작위로 배열합니다. 이 무작위로 배열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부계에서 물려받은 염색체가 왼쪽에 올 수도 있고 모계에서 물려받은 염색체가 왼쪽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엄마의 세포 한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엄마의 세포에는 DNA가 46개가 들어있는데 46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로부터 DNA를 23개 받아야 되고요.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DNA를 23개 받아야 됩니다. 이 각각 물려받은 DNA는 평소에 핵 안에 무작위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감수 1분열 중기 때 상동 염색체들이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 형태로 중기에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될 때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다시 말해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이 초록색 염색체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 다시 말해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이 주황색 염색체가 중기의 왼쪽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이 상동 염색체는 배열된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염색체들의 조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염색체들의 배열과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들의 배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여기는 첫 번째 경우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의 배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위치한 염색체들은 전부 다 왼쪽 딸세포로, 오른쪽에 위치한 염색체들은 오른쪽 딸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는 딸세포가 분열해서 초록색 염색체들만을 지닌 생식세포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만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분열하게 되면 이 주황색 염색체들만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열 경우를 보게 되면
왼쪽에는 초록색 큰 거, 주황색 작은 게 돼 있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왼쪽 딸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는 주황색 큰 거, 초록색 작은 게 있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오른쪽 딸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왼쪽 딸세포로부터 생성된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초록색 큰 거 하나, 주황색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 오른쪽 딸세포로부터 생성된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주황색 큰 거 하나, 초록색 작은 거, 주황색 큰 거 하나, 초록색 작은 거라는 염색체 조합을 가진 생식세포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평상시에 핵 안에 무작위로 존재하고 있던 DNA들이 감수 1분열 중기 때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염색체 조합을 가진 생식세포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127쪽입니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분리되는 것을 앞에서 봤었죠. 그런데 이렇게 배열하고 분리되는 것들은 상동염색체 쌍마다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1번 염색체 쌍이랑 2번 염색체 쌍이랑 서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염색체 쌍에서 왼쪽에 부계가 오고 오른쪽에 모계가 왔다고 해서 2번 염색체 쌍도 무조건 왼쪽에 부계, 오른쪽에 모계가 와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2번 염색체 쌍은 모계가 왼쪽에, 부계가 오른쪽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염색체 쌍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는 1번 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독립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상동염색체 쌍마다 독립적으로 배열하고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개체에서 염색체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 상동염색체는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지닌 부모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다르죠. 그러므로 이 생식세포가 지닐 수 있는 염색체의 조합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시 말해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상동염색체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는 부모한테서 각각 한 개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 다양한 만큼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큰 염색체와 주황색 큰 염색체는 서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큰 염색체의 여기 유전자 위치에는 높은 콧대를 만드는 유전자가 존재하고요. 주황색 큰 염색체의 이 유전자 위치에는 낮은 콧대를 만드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엄마가 만든 난자 중에서 이 난자를 물려받은 거고, 그리고 선생님의 형은 엄마가 만든 난자 중에서 이 난자를 물려받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의 개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식세포는 전부 다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생식세포만 생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 구성을 지닌 생식세포를 생산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 1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이 상동염색체의 배열과 분리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도대체 몇 가지의 경우의 수만큼이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림 4-9와 같이 염색체의 수가 4인 세포에서 형성될 수 있는 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총 4가지입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의 그림 4-9에서 여기 이 염색체를 1번 쌍이라고 해봅시다. 이 1번 쌍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죠? 그렇죠.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보라색. 다시 왼쪽에 보라색,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총 2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염색체를 2번 쌍이라고 해봅시다. 이 2번 쌍도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보라색, 왼쪽에 보라색, 오른쪽에 파란색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 상동 염색체 쌍은 서로 어떻게 배열되는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열될 수 있는 가지의 수는 먼저 1번 염색체가 이 상태로 배열되고 2번 염색체들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총 2가지에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1번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이 되고 2번 염색체는 이렇게 배열되는 2가지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복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2 해서 4가 되는 거죠. 여기에 상동 염색체 쌍을 한 번만 더 추가해 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작은 거 파란색은 왼쪽, 보라색은 오른쪽, 또 보라색은 왼쪽, 파란색은 오른쪽 이렇게 2가지라고 칩시다. 여기는 1번, 2번, 3번인 거죠. 그럼 또 경우의 수를 세보도록 하죠. 좀 지워서 정리 좀 해놓을게요. 맨 처음 1번은 이 경우를 선택하고요. 2번은 이 경우, 그 다음에 3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2가지입니다. 그리고 1번은 그대로 이거, 그 다음 2번은 요 놈을 선택한다고 치면 그 다음 3번은 이거 아니면 이거 총 2가지이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1번을 오른쪽 경우를 선택하고요. 2번은 이거를 선택했다 치면 또 요놈 하면 몇 가지죠? 2가지죠. 그리고 이번엔 요놈을 선택했다고 치면 또 이거 해서 2가지 총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직접 일일이 세가면서 덧셈을 통해 경우의 수를 세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곱셈입니다. 1번 쌍이 배열 가능한 경우는 2가지였죠. 그리고 2번 쌍이 배열 가능한 경우도 2가지였고요. 3번 쌍이 배열 가능한 경우도 2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 존재하죠? 그렇죠. 여기 23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 2의 23제곱으로 800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손은요,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결합해서 생기기 때문에 자손에서 가능한 염색체 조합은 2의 23제곱 곱하기 2의 23제곱까지로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2의 23제곱까지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빠 또한 생식세포들을요, 총 2의 23제곱까지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엄마와 아빠가 생식할 때
나는 이 난자 내보낼래. 아빠는 나는 이 정자 내보낼게. 라고 하면서 생식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수정 과정에서 어떤 난자가 그리고 어떤 정자가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2의 23제곱 곱하기 2의 23제곱 이 가지만큼 다양한 종류의 자식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과 분리 첫 번째, 그 다음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집단 내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 중에는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개체들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개체는 살아남아서 생식을 한다면 그 집단을 생존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은요, 생물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들 간의 유전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동염색체들이 중앙에 무작위로 배열되고 그 다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염색체의 조합을 가진 생식세포들이 형성됐었죠. 그리고 그 형성된 생식세포가 수정에 무작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체들 간의 유전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형제, 자매의 유전적 차이는 엄마와 아빠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생식세포들과 그 생식세포들이 무작위로 수정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그 결과로 자손과 모체의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심지어 자손과 자손도 유전 정보가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에 교과서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자손과 모체가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면 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모두 다 적응하거나 모두 다 적응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쭉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손을 생산하는데 그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생식세포 분열 과정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암컷과 수컷이 생식세포를 결합하기 위해 서로 만나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은 생산 효율은 반대로 유성생식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가계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